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GRE 버버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GRE 빈출 복화 300개 중에서 특히 집중해서 외워야 할 30개를 엄선하여 GRE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단어 들어가기 전에요. GRE에 잘 나오는 단어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뜻은 평범한 단어예요. 원래 글이란 게 많이 쓰여야 되잖아요. 뜻은 평범한데 문어체 단어가 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동의어, 반의어 개수가 많은 단어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게 출제하기 편하거든요. 얘도 예쁘고 쟤도 예쁘다 라고 하든지 언니는 예쁜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빈칸 채우는 문제가 GRE에 많은데요. 그럴 때 보통 동의어나 반의어를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단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문어체 단어들, 뜻은 평범한 거,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개수가 많은 깔끔한 단어들, 그런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엄선한 30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단어, aberrant라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단어들은요, 우리나라 한글도 실은 한자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자어를 포함한 단어들이 어렵고 또 시험용 단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요, 라틴어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일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문장에 많이 쓰이는 문어체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어원이 들어간 단어들은 어원을 넣어서 외우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모든 단어를 어원을 넣어서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가능하다면, 그게 괜찮다면 한번 따라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 B 보겠습니다. A, B는 모양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awa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은 생긴 거 그대로 에러죠, 여러분. 합성해볼까요? away에 나가서 에러를 저지른다는 뜻이에요. 여긴 쓰지 않았지만 탈선을 저지르는 이란 뜻이 됩니다. 어른들한테는 탈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또 일탈적인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곧 종합해서 말하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적인 학생이 너처럼 그러니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이 쓰이는 뜻이 돼 문어체 모양새인 이 단어가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정상적인 할 때 aberrant 되게 괜찮습니다. 반대는 여러분, 엔토님 깔끔하게 많은 단어 잘 나온다 그랬죠. 정상, normal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단어 비정상적인의 어려운 모양 aberrant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어 observe도 한번 보죠. 많이 봤어요. 근데 뜻을 보니까 면죄하다, 면제하다 해결이 아니네. 근데 이 앞에 away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way로 내보내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동안 오해했는데 미안하다. 너 잘못 없다. 그런 식으로 면죄하다, 면제하다 또는 사면하다라는 뜻도 넓게는 가능합니다. 어디 감옥에 있던 사람을 이제 형량을 다 채웠으니까 그래, 너 away로 나가서 일단 네 볼일 봐라 이제. 그래서 away로 내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observe가 사면하다, 면제하다, 면죄하다 이런 단어가 됐는데요. 여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 단어의 명사형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solve는 솔루션으로 가죠. 너무 쉽죠. 사면, 면죄, 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왜 꼭 언급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너무 쉽죠. 근데 시험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absolute 같아. 절대적인 거. 그거랑 또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bsolute의 명사는 absoluteness예요. 그거랑 헷갈리지 않을 것. 그 또한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anthropomorphism. 뭐가 이렇게 길어. 근데 이게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anthro, 인류,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morph는요, shape,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이 아닌데 동물이나 사물을 사람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의인화한다라는 단어, 우리 왜 국어 시간에도 의인화 많이 배우잖아요. 그 정도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인화 넘어갈게요. 4번 assiduous. 얘는 또 어때요? 이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부지런한이에요. 근면성실한. 근데 맨 앞에 diligent. 저런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뜻은 평범한 diligent인데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A, B라는 어원 했었죠. away를 뜻하고요. A, D라는 어원. 이 단어는 toward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데요. A가 단어 개수가 너무 많고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안 외워지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A, B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away인데 A, D는 굉장히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자, C 앞에서 A, C로 발음상 어드 커스텀이 충돌되니까 어커스텀. A, G로 된 건 또 G 앞에서 aggrandize. 이것도 어드 grandize가 충돌되니까. 자, 그러면 규칙은 뭐가 있냐면 A 다음에 자음 2개 오는 거. A 다음에 자음 2개 오는 거. 많아요. A 다음에 자음 2개 오는 거. 자, 이런 거 있다 칩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뒤에 단어가 어원이든지 일반 단어든지 내가 만약에 많이 본 거야. 커스텀. 밑에 있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커스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다. 내가 한국에 10년 살았더니 이제 대한민국 어떤 커스텀에 많이 익숙해졌어. 그쪽을 따라서 나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affirm. 나눠볼게요. A 다음에 자음 2개인데 나눴을 때 뭔가 뒤가 미닝이 있는 거는 그쪽을 향해 가다만 하시면 돼요. affirm. 단언하다. 긴가민가 하는 친구를 된다니까 너. 이렇게. 그래서 firm 한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 단언하다. aggrandize. 이거 늘리다, 증대하다예요. 그랜드 한쪽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니까 늘리다, 증대시키다. 말 되죠? 그런 식으로 A 다음에 자음 2개는 다 이렇게 나눠서 외워주시면 충분히 잘 외우실 것 같아요. assiduous는 근데 단어는 아닌데 AS가 AD, toward에서 온 거고요. SID는 유명한 어원인데 이 단어는 sit, 앉다 입니다. 여러분 거주하다, reside 있잖아. 자꾸 거기 앉아있으면 그게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또한 SID가 reside 들어가잖아요. 여기 볼게요. sit이란 유명한 어원을 넣어보면 앉아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앉아있냐 너? 정말 근면성실한 모습이잖아요. 공부를 하든 그게 뭐 뜨개질이 됐던 뭘 고치던 계속 앉아있는 거야. 일어났다 앉았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근면성실한 철저한 부지런한 여러분 반대말 뭐예요? 게으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나님 많고 엔트님 깔끔하고 그런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일반적인 뜻 문어체 단어 시나님 엔터님 많은 단어 잘 나온다고 한 거에 덧붙여서 사람에게 쓰이는 형용사들은 다 잘 나옵니다. 사람이 워낙에 천차만별이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스투핏도 있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빼빼마른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도 있는 거고요. 깔끔한 짝이 있어서 출제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은 이 모양으로 잘 나올 겁니다. A, D가 발음상 어드, 시주어스는 충돌되니까 한 번에 가게 하려고 assiduous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toward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어 살펴볼까요? B로 넘어갔어요. banal, 진부한. 이 단어는 어원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 GRE에서 진부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굉장히 사실은 개수가 많은데 다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진부한은 조금 별로인 뜻이죠. 시험장에서 반대말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나쁘니까 좋은 거 늦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늦어요. 진부한은 외우실 때 시나님도 많이 외우셔야 되지만 반이어도 한꺼번에 외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갈래가 지금 다른데요. 식상한 거는 너무너무 창조력이 없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거 똑같이 답습하고 그래서 반대말은 creative나 imaginative 계열이거나 아니면 참신한 거. 식상한 게 아니라 너무 새롭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갈래로 반이어가 잘 나오니까 진부한 나쁘니까 좋은 거에서 그때그때 막 대충 생각해보고 틀리고 하지 마시고 얘는 외울 때 시나님, 엔터님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소득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beget. 굉장히 쉽게 생겼죠? be, 비동사하고 get이 합성됐어요. 얘는 낳다, 즉 야기하다, cause인데요. 이 단어는 또 예문에서 외우는 게 또 깔끔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볼까요? 폭력은 더한 폭력을 낳습니다. 맞죠? 이 단어가 인과관계의 동사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대로 알아두시면 읽을 때도 좋고 여러분이 작문하실 때도 좋은데요. beget 같은 인과관계가 가운데 들어올 때는 언제나 주어와 목적어가 비슷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 거예요. 콩 심을 때 콩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으면 웃음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근데 야기하다, 생기게 하다 할 때 실은 cause나 create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GR에서는 beget 잊지 마시고 다음 betray란 단어 너무 유명한 단어 이번에는 익숙한 단어 나왔네요. 자, betray는 근데 또 뭐가 문제냐? 배신하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얘는 2번 뜻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뜻이 일반적인 거, 많이 쓰이는 게 잘 나온다 그랬죠. 실은 배신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누가 여러분 배신한 적 있어요? 워낙에 극적 구조 같은 것 때문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 워낙에 배신하는 플롯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은연중에 드러내다. 쓱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걸 드러내는 게 배신이고요. 예문 볼까요? 그녀의 텅 빈 웃음이 비트레이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컨템트를 보시면 그냥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웃는 게 경멸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betray 배신으로 유명합니다만은 문장을 읽으실 때 좀 아닌데 싶으면 무조건 은연중에 드러내다로 바꿔보시면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GRE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은연중에 쓱 드러내다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웃음이 찬성을 드러냈다. 말로는 좋아요 좋아요 안 하지만 쓱 웃는 게 오케이 사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드러내다가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실 포인트입니다. 다음 단어 챌린지. 이 의의를 제기하다, 도전하다. 이 단어 이미 아실 거예요. 많이 본 거고.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왜 선별을 했냐면 GRE에 맞는 쓰임은 또는 글을 쓸 때 여러분이 직접 이 단어를 쓰신다고 생각할 때 어느 상황에서 넣는 게 제일 좋냐면 챌린지가 동사로 들어올 때는 앞, 뒤, 주어와 목적어의 상황이 항상 반대일 때 많이 들어옵니다. 보시는 예문처럼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A is B예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 주장하는 건 A is not B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이 연구 A is not B라는 거에 의해 도전되었다. 이 의가 제기되었다.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앞, 뒤가 다를 때 퐁당 들어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다음 단어 conjecture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하다. 여러분 guess, imagine.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거 잘 안 씁니다. GRE에서는. 자, 그래서 문어체로 conjecture가 추측.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젝트라는 어원 한번 볼게요. 이 단어가 던지다예요. 던지다. 여러분 reject 알죠? 이렇게 쉬운 단어까지 어원을 넣어서 외우라는 말은 아닌데요. 실은 알고 보면 reject도요. 다시 던지는 거예요. 내가 뭐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냥 요거 하나 받으면 됐어. 안 받는 게 깔끔해. 너 나가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reject도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conjecture는 모두가, con은 together에 또 많이 쓰입니다. 모두가 생각을 던져보는 거예요. 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추측, guess, 대신 문어체. 이해되시죠? 추측하다 암기해 보시고요. 자, 그럼 10번 단어 보실까요? consolidate. 어렵게는 생기지 않았죠? 콘은 여기 보시다시피 together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solid, 단단한 거 아시잖아요. 자, 합하면 여러 개를 묶어서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A, B, C 기업이 있는데 업무가 어차피 막 좀 겹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맘먹고 세 개를 묶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A, B, C 유통 이런 식으로. 그게 consolidate이에요. 합치다. 아시겠죠? 자, 이 단어는 합하다가 제일 유명한데 여기 봐봐요. combine 너무 쉽죠? unite 기업 합병할 때 M&A 한다 그럴 때 이거 다 알아. integrate 통합하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걸 GRE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다 할 때는 믹스도 있고 실은 mingle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런 다 못 써. 너무 쉬워요. 그래서 consolidate이 많이 나오고 하나 남은 거 amalgamate 이 친구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치과에서 왜 치아 떼울 때 들어보신 단어 아니에요? 왜 금으로 메꾸기도 하고 뭐 하얀 거 그걸로 메꾸기도 하지만 아말감을 쓰기도 해요. 아말감이 mixture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 물질도 이거저거에 약간 혼합물일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 mixture에다가 at를 넣어서 amalgamate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합하다 있으면 반대말 분리시키다 divide 있잖아요. separate. 앤터니 깔끔하죠? 그런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합하다 할 때는 낼 단어가 이거밖에 없다. 합하다 2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defiant 이 단어 다 보면 언뜻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외워야 돼요, 여러분. D가 헷갈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D는 정말 유명한 어원이 라틴어로 본다면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요. decrease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비난하다 중에 D로 시작하는 단어가 개수가 되게 많은데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denounce 말을 하긴 하는데
낮춰서 말하는 거야. 깎아내리면서 비난하다. 이런 식으로 D는 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defame, 명예를 실추시키다. 비방하다. 다 알아요. 이런 거 쉽게 외워지거든요. 단, 대가 특이한 게 불어에서 온 대가 있습니다. 요것만 또 깔끔하게 쫙 외우고 있으면 그 외에는 다 라틴어 D니까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아마 편할 거예요. D가 from인 경우, 자, defiant는 동사 defy에서 왔습니다. 대가 from이고요. fy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믿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누구야? 너 이거 되겠지? 가능하니? 했을 때 선배, 저 이건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하다. 반항하다. 좀 해줘. 그러는데도 못하겠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나를 꼭 깔보고 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 시점으로부터 왠지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다. 아까 챌린지 뭐 그런 단어 살짝 했는데 살짝 비슷할 수 있고요. defiant는 저항하는, 반항하는 하면 되겠네요. 쉽게는 resistant가 있는데 이거는 좀 못 쓴다. 그래서 defiant. 자, 대가 from으로 쓰인 거 마저 하죠. 여러분 definition, 정의. 누가 몰라? 이 단어가 왜 정의가 된 줄 아세요? 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B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란, A란, B가 C 할 때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틀이 딱 잡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서 정의, definite, 확정적인, 명확한 이거든요. 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것도 틀을 딱 잡아준 거예요. 반대말이 indefinite이겠죠. in을 넣으시면 막연한, 그냥 알아서 네가 되는 거 다 해와.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efect. 여러분 이거 라틴어에서 온 defect가 명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긴 하는데 못하는 점이랑 결점이에요. 근데 동사 디펙트는요. 이 시점으로부터 다른 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다예요. 됐죠? 배신하다 여러분 betray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사 디펙트는 배신하다. 명사형이 defection. 이게 뭐더라가 아니라 대가 from이고 이 시점으로부터 다른 데 일하는 거. 배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가 from으로 쓰인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 딱 외우시면 나머지 D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낮추다. 깎아내리다 느낌으로 보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deleterious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건강에 해로운, 해로운이란 단어거든요. 많이 쓰죠. 해롭다, 해롭지 않다. 너 그렇게 담배 많이 피면 해로워. 너 이러면 해로워 할 때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단어고 실은 또 도와드릴 어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번 암기하셔서 건강에 해로운, 해롭지 않은도 있죠. 한번 써볼까요? innocuous라는 단어가 해롭지 않은으로 GR이는 되게 또 잘 나옵니다. NOC가 harm이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해롭지 않은 얘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비해서 해로운은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deleterious부터 시작해 보고요. 자, 그 다음 단어 embellish. 자, 이 단어는 가운데 들어가는 belle가 불어의 아름다움입니다. 미녀와 야수의 여주인공 이름도 belle이었던 것 같은데 아름답죠? 자, 그래서 아름답게 치장하다. 얘는 em, 동사를 만들려고 앞에 붙이는 거고요. ish, 동사를 만드는 어미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뒤에 그런 식으로 동사 형태로 꾸민 다음에 뜻은 belle가 중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름답게 장식하다. 그러면 decorate 같은 거 안 하겠죠. 이 단어를 쓰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epitomize, 어려운 거 나왔는데 정말 답도 많이 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전형이 되다. 멋멋의 대표 예가 되다. 이런 단어인데 이렇게 이 단어를 그냥 외웠다 치고 영혼 없이 외우면 또 정작 잘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어떤 예문 안에서 외우시는 게 확실할 것 같은데요. 얘는 어떨 때 나오냐면 항상 이 단어의 앞쪽은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고유명사가 나오고 고유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pitomize가 나오고 뒤쪽은 일반 명사가 나오거나 일반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돌 그룹 되게 많은데 뭐 제일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가 빅뱅이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그분들밖에 없네요. 자, 빅뱅이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딴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이 그룹이야말로 그냥 일반 아이돌 그룹의 대표 예다. 맞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야말로 철학자의 대표 예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특정한 거 하나가 제일 좋은 샘플이다 할 때 에피토마이즈를 넣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활용을 잘 알아주시는 게 직접 이렇게 답을 넣을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 exalt. 어렵게 생겼죠? 칭찬하다. 쉬운 praise 놔두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xtol,
praise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스포큰에서 우리가 말할 때 많이 활용하면 좋고 이 단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험용으로는 항상 좀 어려운 걸 물어보기 때문에 칭찬하다 할 때는 exalt, 저 칭찬하다, exalt 많이 내고요. 이 단어는 시노님도 앞으로 많이 외우셔야 되지만 반이어가 또한 같이 외워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칭찬은 높이는 거죠. 사람을 칭송. 반대말은 깎아 내리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다 류의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D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칭찬과 비난이 짝을 이루어져서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16번 fatuous. 올해도 시험에 지금 답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똑똑한 도 있으면 바보 같은 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쓰이는 단어 다 잘 나온다 그랬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자책할 때도 많이 쓰고 그냥 말할 때는 stupid해요. 그런데 글로 쓸 때 1등 바보 같은 단어가 fatuous입니다. 이 단어가 잘 나오고 반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현명한 있으니까 응용하기 좋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grandiloquent. 단어 뜻이 모양에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뭐 특별한 어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grand하게. 로크는 아시겠지만 로그, 다이얼로그 같은 거 할 때 로크 말하다잖아요. 그래서 그랜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괜히 부풀려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 부리는, 과장된, 요새 우리 허세 있잖아요. 진짜 잘난 척하는 이에요.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 있으면 겸손한 사람 있는 거예요. humble, modest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짝이 깔끔하고 해서 잘난 척 계열의 단어는 다 잘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grandiloquent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 hard-headed 볼까요? 머리가 딱딱한 거예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딱딱한 거.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반대말 비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걔는 항상 하는 거 보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걸 선택한다. 이런 구문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완고한 내지는 고집센 이 뜻 또한 사람한테 쓰이네요. 그래서 이 단어는 1, 2번이 다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금방도 말한 것처럼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거 rather than을 사이에 두고 또 많이 블랭크 처리해서 묻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hard-headed 넘어갈게요. 현실적인. 자, 그 다음 단어 핫쥐파쥐, 뒤범벅 이런 단어 보셨어요? 그냥 믹스처예요. 근데 또 그렇게 쓰기는 너무 쉬우니까 실제 답이 되는 단어는 언제나 어렵다. 뒤범벅 이런 단어 좀 특색 있죠? 핫쥐파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impassionate. 언뜻 보면 또 쉬운 단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보통의 I am은요. 낫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여서 material, 물질적인, immaterial, 물질적이지 않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I am이 in의 미닝으로 쓰이는 게 실은 더 예외예요.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I am이 in으로 쓰이는 것만 바짝 몇 개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다 not의 의미로 외워버리시면 되니까 또 편하게 암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딱 정리를 좀 해볼게요. B나 M이나 P가 입술이 붙고 시작하는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impassionat이 발음이 편해. impassionat이. 근데 impassionate 하면 입을 벌렸다가 모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발음상 어쩔 수 없이 B나 M이나 P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in 대신에 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발음하기 편하라고. 그래서 passionate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 단어는 passion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passionate하고 똑같아. 임은 있으나 마나. 그냥 in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passionate의 반이어는 뭐? dispassionate. 그게 약간 또 무감정한 쪽으로 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미 in이기 때문에 열정적인이 되는 단어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imbue. 이것도 안으로 주입하다. 자, 그 다음에 immure. 여러분 mur은 벽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mural. 이게 벽화잖아요. 인류의 아트의 시작이 벽화에서 시작됐는데 많이 평범하게도 나오거든요. 지문에. 벽 안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벽장 안에 넣어버린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감금하다. immure. 자, 그 다음에 immerse도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impoverished. 이런 거 가끔 가다 또 학생들이 헷갈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난한 거니 아니지, 가난한 게 아닌 건가, 부유한 건가? 아니에요. 이미 in이라고 확실히 외워놓은 상태에서 보면 가난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난에 찌든 거예요. 가난한. 됐죠? 그래서 이미 발음상 어쩔 수 없이 미닝은 in인 경우의 단어 쫙 이렇게 외워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not으로 넣어서 분석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 indolent, 게으른. 이 친구는 어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원이 없는 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기도 하죠. 어원까지 외우려니까 버거우실 수도 있는데 lazy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게으른 할 때는 indolent가 제일 잘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지런한, 근면성실한. 한 번 앉으면 꿈쩍도 안 해 그냥. 몇 시간 앉아있냐? assiduous란 단어. as는 ad, toward, sit. 그래서 발음상 u 넣고 ou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근면성실한 있으면 게으름도 있는 거니까 짝으로 완성됐죠? 넘어갑니다. discriminating. 이거 우리가 차별하는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하는 실제 여기 쓰지 않았지만 있습니다. 근데 실은 discriminate의 1번 뜻은 구별하다예요. 근데 너무 구별을 해대니까 피부색 갖고 성별 가지고 구별을 해대니까 나중에 차별하다가 파생이 되긴 하는데 항상 대표 뜻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discriminating은 좋은 뜻이에요. 애가 구별을 되게 잘하는 거야. 눈썰미가 있어서 구별력 있는, 식별력 있는. 오히려 이 단어는 그래서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면 차별적인은 어떻게 파악해요? 예, 딱 어미가 다릅니다. discriminative, discriminatory 이렇게 쓰면 이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iscriminating은 식별력 있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이죠. 그런 식으로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nsular, 좀 어렵죠.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of an island예요. 섬의. 근데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섬 이런 단어 우리 그렇게 뭐 특별하게 바캉스 갈 때를 제외하고 그렇게 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대신에 평상시에 말할 때는 섬나라 근성에 편협한. 왜 대륙 이런 거는 대륙 기질이 되면 좀 크게 보는 거고 섬나라 근성에는 편협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narrow-minded예요. 애가 아주 속이 좁아 터졌어. 마음을 넓게 쓰는 친구도 있는 거고요. 근데 narrow-minded를 못 쓰는 대신에 insular 아니면 parochial 이런 단어를 GR에서는 많이 씁니다. 섬나라 근성에 편협한, 요새 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어 기억하시고 반대말 broad-minded예요. 그냥. 그러니까 편협한 할 때는 이런 어려운 단어 하나쯤은 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24번 mendacious는요. 조금 글쎄 낯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은 미국에서는 그닥 낯설지 않은 라틴어예요. 자, 보시면 밑에 베리타스는 진짜 유명하죠. 진리, 진실 이렇게 할 때 왜 진리는 나의 빛 이런 거 대학 문양에도 딱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진실 혹은 거짓, 무슨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거짓이라는 유명한 어원이 라틴어의 멘다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너무 길고 낯설지 몰라도 요 정도 어원은 조금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할 때 멘다키움의 um은 라틴어 중성 단수 어미거든요. 요걸 빼버리고 ous로 넣어서 영어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mendacious가 거짓에, 허위에. 자, 그럼 뜻을 들어보시면 야, 너 진짜 거짓말이지.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실한 vs 거짓의 허위에 또 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말은 그럼 진실한은 그래요. 쉽게는 sincere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베리타스가 진실이라고 라틴어라 그랬죠. 자, 뒤에 가면 베리타스에서 온 거 veritable 이런 단어 진짜의 진실한 해서 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짝이 확실하죠? 자, 거짓에 mendacious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opprobrium 진짜 라틴어예요. 너무 어렵게 생겼죠. 금방도 제가 멘다키움 할 때 슬쩍 언급했는데 um으로 끝나는 건 다 라틴어예요. 실은 라틴어가 지금은 물론 영어가 됐죠. 라틴어 중성 단수 어미의 특징을 띠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opprobrium 비난 너무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비중 있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비난 반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칭찬. 비난은 깎아내리는 거니까. 근데 비난할 때 많은 동사의 명사형도 있습니다만 라틴어가 정말 굳어져서 정말 수준 있고 어려운 단어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딱 출제하기 좋겠죠. 그래서 opprobrium 잘 나옵니다. oscillate 수거로도 좀 쓰이는데 보신 적 있나요? oscillate between A and B. 자, 이 단어는 진동하다예요. 진자 아시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진동하다. 요요가 실은 여기는 안 썼지만 세노님이에요. 요요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단어는 어디 잘 나오냐면 그냥 이거 하나보다는 이런 모양새로 해서 찬성과 반대를 오갔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초창기에는 되게 비난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지는 작품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초창기부터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고 이거저거로 오갔다.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갔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거 전부 다 이것과 이거 사이로 오갔다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oscillate between A and B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prosaic 하는 단어. 자, 이 단어는 요게 일단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산문, 운문 배우죠. 이것도 그 수준의 단어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예, 소설, 수필, prose, 산문이고요. 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운문, ver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딩에 나와요. 그 사람의 소설에서는 줄 바꾸면 그 사람의 prose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prose 자체를 기억하시고 실은 산문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산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근데 산문 형식에는 나쁜 단어가 아니지만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원래 보고서 같은 건 짧게 작성하잖아요. 뭐의 뭐. 한국이 당면한 세 가지 진실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짝짝짝 써야 눈에 쫙 들어오고 읽고 싶고 근데 그거를 산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내면 벌써 딱 봐도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래서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지겨울 것 같아. 진부해 보인다고. 글이 빼곡하면요. 그래서 정말 지겨운 진부한 여러분 진부한은 웬만하면 다 외우자 그랬죠. 그리고 진부한은 아까 제가 banal 나올 때 반이어도 같이 외우면 좋다 그랬죠. 진부한의 반이어는 제가 지금 definition 자체가 unimaginative이기 때문에 imaginative, creative 이런 거 반이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prosaic, 진부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restive. 틀리기 좋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틀리기 좋냐면 너 쉬어 이렇게 할 때 take a rest 이런 수거 다 아시죠? rest는 휴식이에요. 근데요. 이 단어는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느니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와요. 잘 보면 조금 영어를 하시는 분은 모양만 봐도 restive하고 restless는 비슷하지 않고 실은 약간 반대 느낌이 나는 어미, less가 붙어서 서로 반이어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실은 안달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달복달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이 단어는 실은 동물에서 가져온 단어래요. 말이 어떤 거냐면 refusing to move 가 정말 제대로 된 데피니션이에요. 주인이 말을 매놨고 너도 좀 쉬어라. 나도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 길 가야 될 때 이제 채비를 챙겨서 나가서 말을 데리고 가자라고 끊는데 이 친구는 더 쉬고 싶은 거야. 쉬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러는데 가자. 이러는데 집단에는 이제 안 가겠다고 반대로 틀어야죠. 난리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restless, uneasy, fidgety, 안달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이어가 차분한이죠. 이 단어 뜻 자체가 차분한이 아니라 안달복달하는. 자, 두 번째 뜻도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뜻은 얘가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뻗팅기면서 주인이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해봐도 말을 안 들어. 오늘따라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이런 식이에요. 고집센 반대는 또 고분고분한이 있거든요. 또 사람한테 많이 쓰이는 단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뜻 모두 다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 restive였었고요. 자, 29번 ruminate. 이 단어는 어떠십니까? 자, 이 단어는 꼭 이 rumin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 단어에 at가 합성된 단어예요. 근데 rumin이요. 아주 옛날에 단어였는데 이게 소의 첫 번째 위를 뜻한대요. 소가 위가 4개 있잖아요. 되새김을 하는데 첫 번째 위로 돌리다. 첫 번째 위로 돌리다. 그래서 실은 되새김하다예요. 근데 사람은 되새김은 안 하지만 우리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생각하고 과연 이게 맞나?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생각하고 그쵸? 거기서 와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거 반대는 있죠? 즉흥으로 하다. 생각 깊게 안 해보고 일단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반이어가 있는 단어가 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이 친구는 좋은 시나님도 deliberate, contemplate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님, 엔터님 깔끔한 단어 그중에 ruminate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단어 되겠습니다. salubrious 가볼까요? 여러분 영어로 건배 뭐 너무 유명하죠. cheers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혹시 스페인어로 건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스페인어로 건배할 때는 salute 이렇게 해요. 사루트가 건강이에요. 스페인어가 지금 라틴어를 가장 많이 닮은 언어이기도 해요. 라틴어 건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술 마실 때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도 하잖아요. 자, 그런 식인가 봐요. 다 축원을 하는 의미에서. 자, 살루트가 모양이 좀 바뀌긴 했는데 살루브리어스로 좀 바뀌긴 했죠. 자, 근데 이 단어가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자, 시나님 하나 해볼게요. 살루트 그대로 ARY. 여기 지금 시나님에 미처 못 썼는데요. salutary. 얘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salubrious. 약간 변형?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이 쓰겠죠? 건강에 이건 참 도움이 되겠다. 아까
건강에 해로운도 하지 않았나요? deleterious란 단어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건강에 해로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 잘 나오고 건강에 해로운도 잘 나오고 하나 더 상식적으로요.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는 몸과 마음에 쓰이는 뜻들이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란 단어가 있으면 사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참 내가 살아가는데 건전한, 유익한 이런 뜻도 같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왕 외우시는 거 막 개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그냥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전한, 유익한 이렇게까지 외우시면 폭넓게 잘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30개를 설명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GRE 어휘에 일단 겁부터 많이 먹으세요. 근데 어휘를 외울 때는 나름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좋고 어떤 단어는 어원을 토대로 분석해서 외우면 또 좋은 단어가 있고요. 동의어, 반의어도 같이 암기해야 또 힘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어에 맞게 이해하면서 외우시다 보면 어려운 단어지만 그런 어휘들을 정복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이 단어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모두 GRE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어학원 GRE 버벌의 박혜성이었습니다.